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정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다는 말이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화목해 보이는 집안이라도 남들에게는 티낼 수 없는 사연이 있을 수 있죠. 저 역시 이 말에 공감을 많이 했는데요. 최근 겪었던 일들이 바로 남들에게는 말하기 어려운 사연 때문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남편에게는 나이차가 조금 있는 형이 있었어요. 남편과 연애를 할 때부터 남편은 식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지만 명절이나 휴가 때도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적었죠. 당연히 남편과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관심이 없다면 쉽게 허락을 해 주시겠다 싶었는데 생각 외로 시모께서 엄청난 반대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아직 형이 장가를 안 갔는데 동생이 먼저 가서 반대를 하는 줄 알았어요. 남편은 결혼을 어떻게든 강행하겠다고 했지만 시모의 반대는 더더욱 심해졌고 그러다가 어느 날 뜬금없이 저를 집으로 초대해서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직 형이 장가를 안 갔는데 동생이 먼저 장가를 가는 게 말이나 되나 싶어서 반대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결혼을 꼭 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얼굴은 봐야겠다 싶어서 부른 거야. 들어보니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던데 무슨 사업을 하시니? 우리야 여기 지역에서 한평생 살아서 다른 지역 일은 잘 모르니까. 저번에 언뜻 물어보니까 그쪽 지역에서는 꽤 규모가 있는 것 같던데. 형제 자매는 없다고 그랬나? 아, 네. 30년 운영하셨어요. 엄청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께서 노력 많이 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현업으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고요. 어머니께서는 전업주부세요. 제가 형제자매 없이 외동이라 아무래도 걱정 많으시기도 하겠지만 저희 부모님 노후도 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하실 계획이세요. 혹시 사업을 하는 것 때문에 어머, 아니야. 나는 처음에 어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지역 이름 꺼내길래 어려운 집안 딸 데리고 오는 건가 싶었는데 들어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집에 인사하러 오라고 한 거야. 아니 진작에 집안 얘기를 꺼내지. 우리 애가 그런 건 좀 말을 안 하더라고. 어쨌든 보다시피 우리가 큰아들이 아직 장가를 안 가가지고 이래저래 걱정도 많고 그렇다고 큰애 장가도 안 갔는데 작은애 결혼식을 크게 해주기도 그렇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도 그쪽 집안에서는 외동딸 결혼할 거니 신경 쓰실 부분이 많으시겠네.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결혼 비용이랑 신혼집 해주신다고? 네? 아, 처음에 그렇게 말을 꺼내시긴 하셨는데 저희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예단이랑 예물은 생략하고 신혼집도 저희 힘으로 하겠다고 말씀은 드렸어요. 양가 부모님 도움을 안 받고 시작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머, 그게 무슨 말이야? 외동딸 시집 보냈는데 부모님 마음도 생각을 해야지. 우리야 자식이 둘이지만 너희 집은 너 하나인데 결혼하는 걸 어떻게 그냥 지켜보시겠니? 그래도 부족한 집안도 아니고 남들 보는 눈도 있을 텐데 그런 건 원래 양가 부모님이 서로 상의해서 결정하는 거니? 내가 다음에 사돈 만나서 얘기해 보지 뭐. 시모는 마치 저희 집이 잘 사는 집안이라는 걸 알고서 허락을 한 느낌이었어요.
결혼 준비를 남편과 저 둘의 힘으로 시작을 하고 싶었지만 시모는 상견례를 할 때도 예단에 대해서 당연하게 물었고 남편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처럼 행동하셨죠. 남편은 그런 시모의 태도에 진절머리를 쳤어요. 연애를 할 때부터 어느 정도 시모에 대해서 들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저 역시 그런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시댁과는 지역이 멀어서 1년에 보는 날이 별로 없었지만 시모는 결혼한 뒤부터 저에게 전화를 종종 해오기 시작했어요. 가장 많이 전화를 하는 이유는 바로 시숙의 선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가끔 시댁에 일이 있어 남편과 시댁에 가게 되면 저를 붙들고서는 시숙에게 잘 어울리는 짝을 소개해 달라는 말을 수십 번도 더 하셨어요. 반나절만 있었던 날에도 시모와 한 얘기라고는 시숙의 혼사에 대한 말뿐이었던 적도 있었죠. 예, 너는 그래도 이제 네 시아주버님이 결혼을 해야 편하지 않겠니? 나중에 아주버님이 결혼도 안 하고 혼자였어 봐. 그러면 시댁일은 모두 네 차지인데 그거 혼자 해서 되겠어? 그래도 장남이 결혼하고 그래야 집안도 안정을 찾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 큰애 잘 어울릴 만한 짝 없을까? 너희 회사 거래처 사장들 딸 있지 않아? 좀 괜찮은 기업 자식들 좀 연결시켜줘. 아, 저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요. 아니면 제가 아는 지인한테 부탁해 볼까요? 형제 중에서 아직 미혼이신 분들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렇게 알아볼게요. 저희 아빠가 결혼을 늦게 하셔가지고 또래 자녀분들은 대부분 결혼을 하셨어요. 아니, 그냥 미혼인 여자야. 여기 지역만 해도 많잖아. 우리 아들한테 어울리는 짝이라면 좀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집안이 낫지 않겠니? 그래야 애가 모난 것도 없고 아무래도 남편한테 도움도 많이 줄 테고 말이야. 아버지한테 부탁 좀 해봐. 너야 잘 모를 수도 있지. 직접 말하기 좀 그러면 내가 좀 부탁을 해볼까? 어머니, 그런 거 부탁하지 마세요. 아버님 회사 일도 정신없고 거래처랑 말 그대로 사업 파트너 관계인데 그런 거 부탁하는 것도 쉬운 거 아니고요. 그리고 형이 평범한 회사원인데 부잣집 딸 소개해 달라고 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 아들이 뭐가 어때서? 저 정도면 성실하고 생긴 것도 반반하고 이 지역에서는 우리 아들 만나겠다는 처자들이 줄을 섰는데 무슨 소리야? 너야말로 네 형 반만큼이라도 됐어 봐. 하여튼 네가 뭘 몰라서 그렇지. 밖에 나가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났다고 칭찬하는데 어쨌든 간에 며느리 네가 잘 좀 알아봐라. 그래도 사진 보여주고 그러면 다들 우리 아들 만나겠다고 줄 설걸? 시숙은 객관적으로 보면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키가 큰 것도 아니었고 생긴 것도 평범했어요. 그렇다고 직업이 잘난 것도 아니었고 일반 회사에 다니면서 정말 평균 수준으로 월급을 받았지만 시모는 무조건 시숙은 어딜 내놔도 잘난 사람이라 주장하셨죠. 볼 때마다 시숙의 손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시길래 저는 고민을 하다가 한 분을 소개해드리게 되었어요. 시숙과 비교를 해봤을 때 외모나 집안, 직업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었지만 시숙의 태도는 무척이나 건방졌나 보더라고요. 소개를 해준 여성 측에서 시숙의 태도에 화가 났고
저에게 따지며 연락을 해 오기도 했어요. 저도 화가 나서 시숙께 연락을 해봤는데 오히려 시숙은 그런 사람을 소개해주는 게 어디 있냐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어요. 아주버님, 아무리 그래도 사람 앞에다 대고 나이가 많다고 뭐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그래도 그분 어렵게 소개해드린 건데 마음에 드시지 않으시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좀 경우가 없죠. 다른 건 몰라도 말실수하신 건 사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재수씨도 너무하네. 재수씨, 남자 나이랑 여자 나이랑 똑같아요? 남자야 40대고 50대고 아이 낳으려면 얼마든지 해볼 수 있지만 여자 나이는 30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임신을 해요? 임신해도 잘 안 될 확률도 높은데 어떻게 30대 중반이나 된 여자를 소개해줄 생각을 해요? 나야말로 재수씨한테 너무 실망이에요. 네? 아주버님, 아주버님 나이가 40대가 넘었는데 30대 중반이면 이미 10살 가까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건 아세요? 그리고 아주버님 결혼하고서 집안일이며 육아 다 여자가 해야 한다고 하셨다면서요. 맞벌이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근데 요즘은 반반 결혼을 해야 하는 거라고 결혼 비용은 다 반반으로 냈으면 좋겠다고도 하셨다면서요.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아니, 요즘 다 반반 결혼하지 않나? 난 솔직히 여자들 이해가 안 가요. 매번 집안일 힘들다, 독박 육아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결혼할 때 뭐 돈은 얼마나 내는데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 전업주부가 어디 있어요? 다들 맞벌이 하지. 그리고 집안일이랑 육아는 원래 여자가 잘하니까 그런 건 여자가 하는 거고. 그거 봐요. 30대 중반 되면 이것저것 따지는 게 많아서 피곤하다니까. 내가 사과할 건 없으니까 나보고 사과해라 마라 하지 말아요. 시숙은 절대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했고 저는 그날 소개팅에 나온 여성분께 무한 사과를 했습니다. 여성분께서는 오히려 이상한 집안에 시집을 간 것 같다며 절 위로해 주셨죠. 남편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절대로 형에게 소개팅을 해주지 않아야 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날 이후로도 시모는 시숙의 선자리를 연결해달라고 여러 번 언급하셨지만 남편이 중간에 매번 차단을 해줬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시댁에도 잘 가지 않았어요. 어쩌다 한 번씩 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왜 남편이 시모와 사이가 좋지 않은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죠. 이번에 그네가 회사에서 일을 잘했다면서 성과급을 받아왔는데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아니? 쟤는 어딜 가든지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그래서 다들 너무 좋아해서 탈이야. 그러니까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사회생활하는 게 나만 일을 잘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 저번 직장도 하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그만뒀다니까. 네 남편이야. 뭐 불처럼 돌처럼 있는 듯 없는 듯 평범하니까 눈에 안 띄어서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거지. 어머님, 그래도 남편 회사에서 엄청 일 잘한다고 소문났는데요. 그래서 자기 기수들보다 승진도 빠르고 회사에서도 큰 프로젝트 무조건 남편한테 맡기잖아요. 저희 아빠도 처음에 남편 능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회사로 데리고 오고 싶다고 말했는걸요. 제가 자식이지만 자식보다 남편을 더 데리고 오고 싶다는데 그 정도면 말 다 했죠 뭐. 네 남편이 하는 일은 간단한 일이잖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거기서 더 잘해봤자 뭐 얼마나 잘하겠어? 우리 큰아들은 회사에서 하는 일도 힘들고 복잡한 일이야. 그래서 더 눈에 띄고 그러는 거지. 어쨌든 아들이 너무 잘나니까 이게 또 단점이 있더라고. 그네가 이제 장가를 가야 할 텐데 아무래도 요즘 여자들은 너무 잘난 남자도 부담스럽다고 하지? 우리 애가 눈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참 맞는 짝 만나는 게 쉽지가 않네. 남편과 비교를 해보아도 어느 하나 잘난 게 없었던 시숙이었지만 웬일인지 시모는 시댁에서 남편에 대한 칭찬은 한 번을 해주지 않았고 시숙에 대한 칭찬은 정말 밥 먹는 것 하나도 다 칭찬을 하셨어요. 잘하면서도 이런 상황들이 대부분이었겠구나 생각을 하니 남편에 대한 안쓰러움이 커지더라고요. 시모의 이런 태도 때문인지 시숙의 근거 없는 자신감은 날이 갈수록 더욱 커졌어요. 마치 세상이 자기를 질투해서 자신이 잘 되는 걸 방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시숙이었죠. 그러던 중 시숙이 술을 먹다가 사고를 쳐서 합의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시모는 당연하게 저희가 그걸 줘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아이고, 그네가 이번에 억울한 일을 당했어. 술 마시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그쪽에서 먼저 시비를 걸고서는 애가 얼마 무력을 쓰지도 않았는데 다쳤다고 고소를 했지 뭐냐. 합의금으로 300만 원 달랐는데 그쪽에서 다친 거라서 합의는 꼭 해야 한다는데 어쩌냐. 그래도 큰형이 이렇게 된 건데 동생으로서 도와줘야지. 네? 저희가 합의금을 내달라고요? 어머님, 근데 들어보니까 아주버님이 먼저 시비를 거시고 무작정 주먹을 날렸다고 하는데 이거 저희가 해결을 해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회사에도 잘리셨다면서요. 피해자가 회사 거래처 직원이라고 하던데. 저번에 아주버님 이런 비슷한 일 있지 않으셨어요? 그때마다 가족들이 해결을 해주면 왜? 이 돈이 아깝냐? 네 시아주버님이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린 건데 해결해 준 게 아까워? 가족으로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니? 무슨 수천만 원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고작 300만 원에 아유 됐다 됐어. 니들이 형이 그런 일 당하면 알아서 해결을 해주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너는 형을 가족이라고 생각이나 하고 있는 거야? 시모의 말에 저희는 합의금을 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시숙은 합의 끝에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죠. 시숙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간간히 시모는 시숙에게 용돈을 챙겨달라고도 하시고 금전적으로 도와달라는 말도 서슴없이 하셨어요. 그런 말들을 불편해할 때면 시모는 가족으로서 정이 없다느니 가족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느니 막말을 하셨고 저희가 죄책감을 느끼도록 말을 하셨죠.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친정아빠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사업체 경영 분쟁 때문에 친정집은 갑작스럽게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경영권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이래저래 친정 상황이 복잡해지게 되었죠. 회사 사택에서 지내고 계셨던 엄마는 당장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세를 줬던 곳이라 이사를 하기 전에 밖에서 지내야 하는 날이 몇 달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지내시게 되었는데 그걸 정말 못마땅해 하셨어요. 너네 엄마는 요즘 좀 어떠시니? 안 그래도 부동산인가 뭔가 처분했다고 하시더니만.
그걸로 생활은 되신데 너희라고 뭐 넉넉한 형편도 아닐 거고 그때 지내시던 집에서는 나와야 한다고 하지 않았니? 이사할 집은 구하셨고? 네, 이사 갈 곳은 정했는데 몇 달 남아서 저희 집에서 좀 지내실 것 같아요. 이사할 곳에 사는 사람이 있어서 계약 기간이 조금 남아 있어서요. 다행히 몇 달 있으면 끝나서 그냥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왜 너네 집에서 지내셔? 그냥 밖에 다른 잠깐 머무를 곳 구하면 되는 거지. 참, 그래도 바깥 사돈께서 사업도 하셨는데 잠깐 밖에 지내실 만한 여유 자금도 없으신 거야? 굳이 왜 결혼한 딸 자식 집에 가서 지내신다니? 네? 아니, 자식 집도 있고 남편도 불편하지 않다고 하고 빈방도 있어서 굳이 밖에서 지낼 돈을 안 쓰셔도 되는 거니까요.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가족으로서 힘들 때 도와줘야 하는 거라고. 남편도 이번에 그래서 먼저 나서서 엄마 모시자고 한 거예요. 아니, 그거랑은 다르지. 그렇게 들어오셔가지고서는 평생 계시면 어쩌려고 괜찮다고 한 거니? 혹시 너희 평생 너네 엄마 모시고 살아야 한다 그런 건 아니지? 요즘은 60대 넘으셔도 일할 수 있다고 엄마한테 좀 말해드려. 전업주부로 사셨으니 밖에서 일하실 생각이나 하시고 계시겠니? 아, 어머님,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 집 이미 노후 다 준비돼 계시고, 이번에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렇게 힘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잠깐 저희 집에 계시는 건데, 너무 그런 식으로 말하시니 제가 조금 마음이 그러네요. 아니, 내가 못할 말 한 것도 아니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아닌 건 아니잖니. 그리고 아버지가 안 계시는데, 앞으로 네 엄마 생활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니? 유산이라도 좀 받으면 모를까? 보아하니 사택에서도 나가셔야 된다는 거 보니까 가지고 계신 게 넉넉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너는 뭘 그렇게 말하니? 친정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모는 점점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워 하셨지만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후엔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시숙에게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었고 결혼을 한다면서 소개를 하는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시모는 저와 남편을 무시했습니다. 동서라고 해도 되지? 앞으로 한 가족이 될 텐데 그래도 같이 편하게 지내면 좋잖아. 안 그래도 이번에 신혼가구 들이며 예물 들이며 고르는 게 너무 쉽지 않았는데 혹시 동서 같이 가줄 수 있어? 내가 여자 형제가 없어가지고 고르는 게 쉽지가 않네. 우리 집에서도 내가 개혼이라 엄청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 들어보니 동선에도 사업했다면서? 그러면 좀 어느 정도 버는 눈이 있지 않아? 아이고, 쟤는 그런 거 볼 줄 몰라. 딱 보면 모르겠니? 그리고 지금은 사업도 안 해. 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사업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어. 결혼할 때도 뭐 하고 온 것도 없고 그런 건 혼수나 예물 이런 거 해온 애들한테 물어봐야지. 쟤는 그런 거 보는 안목 없으니까 그냥 큰애 네가 마음에 드는 걸로 해. 에이, 어머님. 그래도 같이 보면 좋잖아요. 동서랑 친해지고 싶어서요. 저야 이제 들어오는 식구지만 그래도 동서는 몇 년 전부터 이 집 식구인데 친해지고 잘 보이면 좋죠 뭐. 동서,
괜찮지? 서방님도 언제 하루 시간 내서 신혼집 같이 와주시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결혼하면서 독립하는 거라 가구 배치나 이런 것도 잘 모르거든요. 역시 우리 와이프. 마음이 참 넓어. 그렇지, 엄마?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어찌나 센스가 있으신지 다른 거 다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하셨다니까. 원래 우리 와이프가 형님이니까 잘 보여야 하는 건 재수씨지 뭐. 처음 만났던 형님은 저에게 살갑게 대해주셨고 친해지고 싶다며 먼저 시간 내달라고 부탁하는 형님에게 거절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새 식구가 들어오니 저도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컸어요. 형님께서 저와 남편에게 직접 연락을 해와 가구와 가전 사는 걸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주시는 바람에 저희는 같이 휴가를 내고 신혼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근데 신혼집에 가서 보니까 청소가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놀라서 형님을 보니 갑자기 오기로 한 청소업체가 안 오게 되었다면서 본인은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올 테니 조금만 청소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는 나가셨죠. 저희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랐지만 형님께서 정신이 없으셔서 부탁하시는가 보다 싶어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녁이 다 되어서야 돌아온 형님과 시숙은 마치 저희가 당연한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저희를 대하셨어요. 아니, 이게 뭐야? 하루 종일 청소한 게 고작 이거야? 아니 그래도 청소해 주기로 했으면 구석구석 깔끔하게 해줘야지. 재서씨,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결혼 선물도 안 해주고 그러길래 이런 거라도 좀 도와줄 줄 알았더니만 이렇게 대충 청소를 해놓으면 어떡해요? 야, 너도 좀 너무한 거 아니냐? 형이 결혼을 하면 나서서 이것저것 챙기고 그래야지. 에이, 여보, 너무 그러지 마.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조금만 더 치우면 되겠지. 뭐 고생했어요. 동서랑 서방님. 솔직히 제 친구들은 결혼한다고 하면 식구들이 이것저것 많이 사주기도 하고 보태주기도 한다고 하길래 동서랑 서방님이 뭘 준비하고 있는가 싶었는데 남편한테 물어보니 여유롭지 않아서 아마 뭘 해주지 못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청소라도 부탁하면 좀 깨끗이 해줄 줄 알았는데. 네? 아니, 결혼 선물은 선물이고 그렇다고 청소를 시키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남편이 아주버님께 결혼 준비할 때 보태라고 이미 돈 보내드렸는데 그걸로는 부족했던 건가요? 저희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해드릴 만큼 해드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애초에 청소를 도와달라고 하셨으면 몰랐을까. 그래도 저희 열심히 청소해 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어머, 동서. 나야말로 동서가 그렇게 말하니까 좀 서운하네. 우리 집에서는 그래도 결혼한다고 이것저것 챙겨주느라 바쁜데 동서는 아무것도 챙겨주지도 않고 내가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걸 알아주지도 않잖아. 근데 이렇게 대강 청소해 놓고서는 열심히 했다고? 동서야말로 너무한다 정말. 저희에게 무언가를 챙겨줬던 것도 아니면서 바라는 것은 많았던 시댁 식구들에게 저와 남편은 질릴 대로 질려버렸어요. 특히나 남편은 자신뿐만 아니라 저에게까지 무시를 하니 더욱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숙 예식날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죠. 신부 측에서 준비한 상품권 답례품 박스가 사라진 것이었어요. 거의 500만 원 상당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찾아온 하객들도 모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시무와 시숙 형님은 모두 저를 의심했어요. 너 솔직히 말하렴. 안 그래도 내가 너 의심스러운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니까 물어보는 거야. 아까 너 잠깐 화장실 간다고 하면서 어디 갔니? 왜 신부 대기실에서 나왔어? 신부는 거기 없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나왔냐고? 혹시 네가 가지고 갔니? 너 저번에 너네 엄마 소송 패했다고 하더니만 그래서 돈 필요했던 거야? 아, 재수씨,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너무하네. 그래도 잘 사는 집안이었잖아요. 근데 망했다고 그렇게 홀랑 도둑질까지 해요? 재수씨가 신부 대기실에서 나온 거 본 사람이 있어요. 일 더 커지기 전에 얼른 꺼내세요. 동서, 돈이 필요했으면 말을 하지 그랬어. 왜 남의 결혼식 이렇게 망치는 거야? 혹시 내가 저번에 그랬다고 복수하는 거야? 안 그래도 동서, 저번 일 이후로 나한테 냉랭한 게 이상했는데. 아, 우리끼리만 자리에 남게 할 테니까 동서 솔직히 말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그걸 가지고 가요? 그리고 신부 대기실은 어머님께서 저한테 가서 물건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간 거였잖아요. 제가 무슨 화장실을 간다고 했다고 왜 절 의심하세요? 제가 왜 그걸 가지고 가요? 어머머, 동서, 진짜 뻔뻔하다. 동서가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나 그냥 넘어갔을 거야. 이렇게 중요한 날 이런 큰 사건 버려놓고서는 뭐? 참나. 안 되겠네. 신고를 해야 되겠다. 죄송한데 저 신고할게요. 거지같이 이 꼴 때부터 알아봤어. 전 너무나 억울했지만 신부 대기실에서 마지막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던 사람이 저였고 목격자도 있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의심을 받고 있었어요. 억울해 눈물이 다 나오려던 찰나에 남편은 예식장 측에 문의를 했고 바로 CCTV가 있다면서 관계자가 내부 CCTV를 돌렸죠. 그런데 화면에 찍힌 사람은 다름이 아닌 바로 이 세 사람이었어요. 가족들이 다 그 장면을 보고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상품권이 들어있던 박스에서 모두 꺼내 세 사람이 나눠 가방에 담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세 사람이 작당을 하고 날 도둑으로 몰려고 했어요? 기가 막혀서. 도대체 이따위 짓거리를 꾸민 이유가 뭐예요? 네? 말 좀 해보세요. 아까 그렇게 소리소리를 쳐놓고서는 왜 한마디도 못하세요? 아니, 아유, 우리가 착각했나 보네. 아유, 정신이 없어가지고 착각했나 봐. 아유, 바쁘고 정신없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무슨 그렇게 큰 소리를 내니? 어쨌든 결혼식 끝나고서 일단 얘기를 하고 상품권 어디 있는지 찾았으니까 다행이지 않니? 도둑이 없었나 보다.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평생을 절 그렇게 괴롭히시더니 기어이 이 사람까지 괴롭히셔야 되겠어요? 절 그렇게 차별한 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내한테까지 그러시는 건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하십니까? 굴러들어온 자식이라고 그딴 취급한 것도 서러운데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모욕을 해요? 남편은 제 손을 붙잡고 식장을 나왔습니다. 전 너무 억울해 식장에서 나오자마자 펑펑 눈물이 쏟아져 나왔죠. 그로부터 며칠 후 저희 집을 찾아온 것은 다름 아닌 시부였어요.
시부께선 그동안 그 많은 일이 있을 때까지 한마디도 거들지도 참견하지도 않으셨는데 이번 일로 처음 저희 집까지 찾아오셨죠. 동현아, 미안하다. 내가 부족한 아비라서. 사실 네가 우리 집에 올 때부터 나는 네 엄마한테 평생 져주겠다고 다짐했어. 솔직히 그렇지 않니? 네가 친 아들도 아니고 내 동생이 자식인데 자식으로 받아준다는 게 그게 너무 고마웠거든. 난 그래서 그게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런 참견도 해줄 수가 없었어. 미안하다. 이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 전부다. 너한테 증여해 주려고 이렇게 찾아온 거야. 아버지, 이거 저 받는다고 그 사람들 용서 안 할 거예요. 평생 서럽게 자란 거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아버지한테는 저 성인 돼서 알았다곤 했지만 사실 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는 저한테 친자식 아니라고 매번 얘기하셨어요. 항상 형이랑 비교하고 무조건 형한테 양보해야 하고 아버지한테 말이라도 할라치면 쫓아내겠다고 압박하셨고요. 그래도 어린절 굶기진 않고 키워주셨으니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아내한테까지 그렇게 무시하는 건 전 절대로 참을 수 없어요. 알아, 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있는 거지. 내가 잘못 생각을 한 것 같구나. 뭐든 내 잘못이니 탓하려거든 날 탓하렴. 내가 네 편에 서서 널 지켜줬어야 하는 건데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번에 결혼식장에서 나중에 사실 알고 나서 내가 정말 충격이었어. 그동안 동규 엄마가 동규만 예뻐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럴 줄이야 상상조차 못했다. 이건 내 사과이기도 하지만 네 친부모 몫이기도 했으니 받아다오. 사실 남편은 시부의 형제의 자식이었는데 남편이 돌이 갓 지났을 때 친부모가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시할머니께서 모든 재산을 넘겨줄 테니 남편을 키워달라고 부탁을 하셨던 거였어요. 시부께선 고민을 하셨지만 시모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서 남편을 입양하게 되었는데 재산을 받고 난 후에는 시모의 태도가 달라졌던 거였어요. 시부는 그래도 조카를 자식으로 받아준 시모에게 한 소리도 하지 못하고 사셨고 남편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참견을 하시지 못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아들도 아내도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느끼셨다고 하셨어요. 시모와 시숙 형님을 제외하고 다른 시댁 식구들은 저를 무척이나 반겼고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시고서는 다들 칭찬을 많이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 아들은 결혼도 하지 못하고 이래저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찰나에 이번 기회로 시댁 식구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한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세 사람이 똑같이 했다는 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시부는 남편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셨고 시모에게는 이혼 소송을 하셨어요. 시모와 시숙, 형님은 재산을 모두 남편에게 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반발을 했죠. 소송까지 하려고 했지만 증여를 받기 전 이미 그 유산의 절반은 남편의 친부모 몫이었고 명의자 시부가 증여를 하길 원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시모에게 한 이혼 소송도 승소를 해서 시부는 시모와의 관계도 모두 정리를 하셨죠. 뒤늦게 시모는 미안하다며 저에게 연락이 오시기도 했어요. 둘째야, 아유, 내가 정말 미안해. 동현이가 전화를 안 받아서 그런데
내 전화 좀 받아달라고 해주겠니?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나는 단지 친자식이 혹시라도 사별을 받을까 싶어서 그랬던 건데, 생각을 해보니까 동현이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서러웠을 수도 있겠다 싶네. 내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은데 혹시나 만나줄 수 있겠니? 너에게도 사과하고 싶어. 전 아주머니 며느리가 아니에요. 동현 씨 생각해서 제가 그동안 시어머니 대접해드린 거고 앞으로는 그럴 필요 없겠네요. 그렇게 30여 년을 차별하시고선 무슨 양심으로 사과를 한다고 하세요? 왜요? 친아들네 집에서는 같이 못 살겠다고 하세요? 아주머니, 그건 아주머니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저희한테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으세요? 며느리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절 그렇게 도둑 취급도 못 하셨겠죠. 아이고, 둘째야, 미안하다. 그래도 우리 가족이었잖니. 남편이랑 내가 헤어지긴 했지만 난 아직까지 동현이 엄마야. 동현이한테 한 번만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좀 전해주겠니? 나중에 들어보니 시모는 오갈 데 없이 시부와 이혼을 했고 결국 친아들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형님과 불화 때문에 그 집에서도 쫓겨날 위기라고 했어요. 중간에 낀 시숙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해요. 부잣집 딸인 줄 알았던 형님도 평범한 집안 딸이었고 그 집에서는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반대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형님 또한 이혼도 하지 못하고 시모를 모시고 살고 있고 시모는 형님 눈치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세 사람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파국을 맞이했답니다. 시부께선 시모와 이혼을 하시곤 평생 소원이셨던 고향으로 가셨고 저희는 엄마를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희 엄마가 정말 친엄마처럼 편하다며 적극 합가를 찬성했어요. 저희 세 식구 앞으로는 더욱 행복하게 잘 지내려고요.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네요. 모두들 행복하시길 기원할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동서가 새 식구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좀 어이가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결혼 턱 낸다고 저와 시모를 개인적으로 따로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전부터 별로 좋은 관계는 아니었던 터라 가고 싶지 않았는데 이미 예약을 해놨다면서 저도 참석을 해야 된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동서가 예약해두었던 음식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시모와 동서는 일찍 도착했는지 먼저 자리에 앉아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어색한 웃음으로 인사를 하던 동서가 음식을 주문했는데 나온 음식을 보는 순간 기분이 정말 안 좋아졌고 집안 분열을 조장한 동서의 행동과 말투가 결국 싸움으로 이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몇 달 전에 동서가 시동생과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오면서부터였어요. 솔직히 저는 인사 온 동서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지 느낌이 어느 정도 왔었어요. 하지만 시동생은 동서에게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동서의 눈빛은 상당히 욕심이 많아 보였고 원하는 건 무엇이든 자기 소유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대화를 나누면서 충분히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여우 같은 동서의 행동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저를 바라보던 동서가 뱉은 한마디에 이 결혼 진행하면 집안이 풍비박산 날 것 같은 강한 느낌이 들어서 동서가 돌아간 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뭐라고? 지금 그러니까 결혼을 반대한다고 그랬니? 아니 뭐가 부족해서 결혼을 반대하겠다는 거야?
너 걔한테 열등감 느끼고 있는 거 아니고? 내가 봤을 때 너보다 모든 부면에서 월등하니까 그래서 결혼을 반대하는 것 같은데. 학벌 좋고 집안 좋고 거기에 더해 직장까지 좋으니 너랑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 나야말로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걸 후회하고 있는 중인데 뭘 잘났다고 결혼을 반대한다는 말이 나와? 내가 너한테 결혼을 허락할지 말지 의견을 물어보려고 너를 부른 줄 아니? 자리만 채우라고 부른 거지. 너한테 새며느리를 평가라고 부른 게 아니다. 쓸데없이 분위기 초치지 말고 할 일 끝났으면 그만 가봐라. 와, 엄마. 정말 예민하게 왜 그래요? 오늘 중요한 날이라고 일찍 서두르게 만들어서 집에 오자마자 예비 재수씨 오기 전까지 제대로 쉬지도 못하게 온갖 잡일은 다 시켰으면서 우린 의견도 못 내요? 분위기 초치지 말라고요? 그게 고생한 이 사람한테 지금 할 말이에요? 엄마가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재수씨 인사 온다고 고생하며 음식 준비한 사람한테 고생했다는 말은 해주기는커녕 상처 주는 말에 정말 질려버렸어요. 이럴 거면 뭐하러 불렀어요? 저도 재수씨 오늘 처음 봤지만 그닥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유하게 살아온 만큼 남을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자리는 상당히 어려운 자리 아니에요? 말도 가려서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면서 남이 상처를 받든 말든 그건 아예 신경 쓰지도 않잖아요. 요즘 애들 다 그래. 솔직한 게 뭐가 나빠서? 나는 보기 좋기만 하구만. 자기 감정 표현하는 거 나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속으로 꿍해 있는 쟤보다 낫지. 아, 그래요? 그럼 저도 하고 싶은 말 막 해도 되는 거네요. 어머님이 상처를 받든 말든 제 감정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거죠? 제가 불만 한마디 꺼내면 노발대발하면서 한바탕 난리 쳐놓고 엄청 쿨한 척 하시네요. 저번에 기억 안 나세요? 명절날 저 혼자 음식 만드는 거 너무 힘들어서 저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한마디 했다가 집안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저 그때 열이 39도나 올랐었어요. 몸이 안 좋아서 도움 요청했는데 어머님은 주방에 자기 아들 들어오게 했다고 한바탕 난리쳤을 때 2번 다시 오고 싶지 않았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귀찮은 일 혼자 하셔야 되니까 저한테 맘에도 없는 미안하다는 말에선 또다시 불러내서 일 시켰을 때 정말 서운하고 상처 많이 받았는데도 가족 간의 분열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참았었어요. 오늘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가족을 위해서지 도련님이 데려온 예비 동서를 개인적인 감정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결혼에 대해 반대한 건 아니라고요. 어머님은 그냥 집안 좋고 능력 좋으니까 허락한 거 아니에요. 결혼은 알아서 하겠지만 이 문제로 저에게 피해가 오거나 상처받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저도 그때는 왕래하지 않을 거예요. 시모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자기를 협박한다면서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그 자리에는 시동생과 동서가 집 밖으로 나간 이후에 나눈 대화였기 때문에 시동생은 저희 부부가 결혼을 반대한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런 대화를 듣게 된다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시동생이 좀 더 좋은 여자를 만나길 원했던 것뿐이었어요. 동서가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 왔을 때 어떤 행동을 보였냐면 말이 상당히 거칠었어요. 예절 교육이라곤 전혀 배우지 못했는지 입이 너무 험해서 저희 부부는 처음에 깜짝 놀랐었고 시부모님도 당황한 듯 보였지만 집안이 좋고 사업도 크게 하고 있어서 시모는 놓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음식점을 3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들어온 수익도 상당한 듯 했어요. 시동생도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긴 하지만 벌어들이는 수익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그런 동서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고 눈앞에 돈이 보이니까 무슨 말을 해도 다 넘어갈 수 있던 거였습니다. 저와 시모가 동서 인사 온다고 힘들게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한 입 베어 물더니 인상을 팍 쓰면서 그 자리에서 입안에 있던 음식을
뱉어 버리더라고요. 그리곤 이런 음식을 먹을 바엔 차라리 그냥 시켜 먹는 게 나을 것 같다면서 정성 들여 음식을 만든 고생은 생각도 안 하고 거침없이 말을 함부로 하는 동서의 모습이 저에게 엄청난 실망으로 다가왔어요. 어느 누가 초면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막말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한 식구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시동생이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말했던 건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재력 때문에 저희 부부의 말은 아예 차단해 버렸습니다. 시동생은 동서에게 콩깍지가 완전히 쓰여있던 상태라 이런 걸 바로 잡으려면 시부모님이 나서야 하는데 오히려 하루빨리 결혼식을 올리려는 모습들이 너무 불안해 보였어요. 결국 저희 의견은 조금도 고려해주지 않고 일사천리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던 거죠.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동서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들이 불량스러웠고 저를 형님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 자기보다 밑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잘못된 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참다가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 동서와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서 최대한 좋게 대화를 풀어나가려 했습니다. 시동생과 결혼을 했으면 그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고 설명하면서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고 좋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웃더라고요.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저는 저보다 못한 사람은 대우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보다 잘난 부분이 있어야 뭐라도 배우죠. 제가 형님 대우를 안 해주는 것 같아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는지 설명해 드릴까요? 저보다 능력 좋아요, 집안이 좋아요, 학벌이 좋아요. 모든 게 저보다 못하는데 무슨 대우를 해요? 형님이라고 존칭해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원래 저는 저보다 못한 사람한테는 그냥 반말해요. 얻어갈 게 없는데 굳이 존대할 필요 없잖아요. 정말 웃긴 게 몇 년 더 살았다고 해서 대우받으려는 거 꼭 골빈 것들이나 그런 거 따지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형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나보다 잘난 사람과 마주했을 때나 그 사람을 대우해주지 나보다 아래인 사람한테는 원래 사람 취급도 잘 안 해줘요. 형님은 그래도 가족이니까 형님이라는 단어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불러드리는 거니 나를 가르치려 들지 마요. 내 말에 기분 나쁜 건 아니죠? 틀린 말이 아니니까 형님도 아무 말도 못하는 것 봐요. 나에게 대우받고 싶으면 나보다 잘나면 돼요. 내가 지금 맞는 말이라 말을 못하는 게 아닌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 모든 부면에서 월등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사람 멋대로 판단해서 함부로 무시해선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재력이 있고 배운 게 많다 해도 사람으로서 인성이 우선시돼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걸 배우지 못하면 나머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지금은 동서가 재력이 있으니까 사람 함부로 깔보는 것 같은데 그 부가 언제까지 갈 것 같은데? 사람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지금 잘 나간다고 감정대로 행동하는 거 나중에 엄청난 후회로 돌아올지도 몰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동서보다 못해 보여도 다른 부면에서 배울 점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지켜줘야 된다는 거야. 내가 동서보다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이고 그만큼 삶의 지식은 많다고 생각해. 윗사람에 대한 예의는 필수적으로 배워야 될 기본적인 도리인데 그걸 배우지 못했으니 앞으로 내가 언지를 줄 테니까 동서도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지킬 건 좀 지켜줘. 이건 부탁하는 게 아닌 당연한 거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야? 지금까지 살면서 누가 나에게 예의 없다고 말한 사람 없었고 나를 가르치려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 동서의 제일 큰 문제는
윗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절을 전혀 배우지 못해 자기 기분대로 행동을 해야 되고 상대방의 기분은 조금도 배려해주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동서는 감정이 격해져 흥분을 하더니 시댁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냈어요. 성격도 상당히 다혈질이고 그런 모습이 엄청 실망스러웠습니다. 시동생과의 결혼 전부터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역시나 제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는 걸 보니 시댁 집안은 얼마 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만간 분열이 생길 것 같아 보였고 저희 부부는 거리를 두기로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시부모님은 이미 동서에게 잡혀 살고 있었거든요. 상당히 비싼 고가의 명품을 아무렇지도 않게 선물을 주다 보니 동서가 어떻게 행동하든 그런 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서로 편하게 지내면 되는 거지. 언제부터 격식 같은 걸 따졌다고 막내 며느리를 가르치려 들어? 그런 거 싫어한다고 하잖아. 너 때문에 좋았던 집안 분위기를 망치는 거야? 차라리 이럴 거면 너 그냥 오지 마라. 네가 명품 가방 한 번이라도 쥐어줘 봤어? 우리 집안 분위기 망치는 건 전부 너로 인해 시작된 거야. 이게 왜 이 사람 때문이에요? 재수 씨가 버릇이 없으니까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계속 이 사람한테만 차별하고 상처 줄 거예요? 묵묵히 시키는 거 다 하고 집안의 균형을 최대한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모습은 보려하지 않고 눈앞에 쥐어지는 명품 가방에 두 눈이 멀어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면 우리 집안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라고요. 가족의 분열을 조장하는 게 이 사람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면 우리가 그만 오면 되겠네요. 어차피 노력해봤자 좋은 말 듣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왕래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우리한테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각자 알아서 살자고요. 버릇없이 어디서 지금 큰 소리야? 아들이라는 게 자기 마누라 편이나 들고 애비애미는 안중에도 없는 거지? 그냥 무시할 거 무시하고 지만 잘하면 그만이지. 피곤하게 이것저것 따지려 드니까 이런 분열이 생기는 거잖아. 막내한테 훈수 두기 전에 며느리 니나 잘해라. 니들이 제일 큰 문제야. 사람마다 다 다른 건데 그걸 왜 니들 입맛에 맞게 뜯어 고치려 들어? 우리가 막내 며느리 성격 가지고 지적한 적 있어? 부모인 우리도 가만히 있는데 니들이 뭐라고 훈수를 둬? 너희 둘만 없으면 집안이 아주 평온할 것 같다. 정신 사나우니까 다들 돌아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명품 몇 개 손에 쥐어줬다고 싹 변해선 뭐가 잘못됐는지 분간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시부모에게 실망을 정말 많이 했는지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겠다면서 시댁을 뛰쳐나갔습니다. 동서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눈앞에 보이는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변하게 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었네요. 그래도 기본적인 예절은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동서만 감싸고 도니 콧대만 높아져선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댁 집안과의 연을 끊겠다고 했으니 저도 더 이상의 미련은 없었어요. 차라리 서로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상처 안 받고 사는 현명한 방법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바탕 난리친 이후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평생 연락도 없을 것 같았던 동서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받지 않았는데 본인이 너무 생각 없이 행동한 것 같다면서 좋게 풀고 싶다는 문자를 보내왔고 괜찮은 음식점을 예약해뒀다면서 시모도 함께 셋이서 따로 자리를 만들었으니 꼭 참석해달라며 평소에 알던 동서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행동을 보여왔습니다.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했을 때 좀 불안하기는 했어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되는 것보단 차라리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동서의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동서한테
아침 일찍 다시 한번 전화가 왔길래 가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사표현을 위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서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혀가 말려 들어갈 듯한 말투로 결혼하고 나서 제대로 된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하지 못해 마음이 계속 쓰였다면서 중요하게 의논해야 될 말도 있으니 꼭 나와달라고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제가 알던 동서의 모습이 아니라서 뭔가 불안하기는 했지만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드러나 보려고 약속 장소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동서가 예약한 식당에 들어가니 시모와 동서가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는 모습을 발견하고 어색한 미소와 함께 음식을 주문했는데 제 앞에 놓인 짜장면 한 그릇과 동서의 한마디에 기분이 확 상해버렸어요. 동서는 저에게 갑자기 조건을 달았습니다. 비싼 거 먹으면 속이 놀랄 수도 있으니까 익숙한 거 드시라고 짜장면 준비했는데 괜찮죠? 그래도 여기 음식 상당히 괜찮아요. 저도 자주 먹는데 기분 나쁜 건 아니죠.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제가 형님을 부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어머님 거랑 너무 비교가 돼요? 어머님이야. 건강 생각도 하셔야 되고 워낙 입이 고급스러워지셔서 샥스핀 정도는 드셔줘야 되거든요. 짜장면 불기 전에 먹으면서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 형님 얼굴 표정이 너무 실망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그럼 다른 걸로 주문할까요? 형님도 샥스핀 먹어볼래요? 방금 얘기했지만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제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중요한 거니 일단 제 말부터 들어보세요. 만약 좋게 마무리가 되면 샥스핀이 뭐예요? 그 이상의 것들도 해줄 수 있으니까 형님은 무조건 오늘 이 기회를 잡아야 돼요. 아, 그래. 이번 기회가 너한테는 두 번 다시 오지 못할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나는 네가 고민 같은 것도 하지 말고 바로 막내 제안을 수락했으면 좋겠다.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닌데 굳이 자존심 내세워서 남은 인생 힘들게 사는 것보다 눈 한번 딱 감고 남은 인생 편하게 살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니? 언제까지 가난해지들어 살 거야. 애들도 생각해야지. 앞으로 애들 교육 문제로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뭘 바라길래 이런 심각한 말을 하는 건데요. 분위기를 보니 안 좋은 일을 저지른 것 같은데 저보고 설마 짊어지라는 말을 하려는 건가요? 아유, 형님. 드라마나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문제가 되는 행동을 저질렀다면 그걸 형님한테 말하겠어요? 돈으로 처바르면 안 되는 일 없고 뭐든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형님 손을 빌릴 필요는 없죠. 제가 형님한테 부탁하려는 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 잠시만요. 저기 오시네. 큰형님 오시네. 여기에요, 여기. 혹시 제 말을 거부하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봐야 돼서 잠깐 얼굴 좀 보자고 했어요. 같이 합석해도 괜찮죠? 우리 교수 형님이 드실 샥스핀도 이제 막 나왔네요. 그럼 전부 다 모인 것 같으니까 진지한 대화를 좀 해볼까요? 형님들이 제 부탁을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전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시댁집안과 연 끊고 지냈던 형님이 몇 년 만에 나타난 거였어요. 시동생이 결혼할 때도 오지 않았었는데 동수에게 무슨 말을 들었길래 몇 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하려고 인사를 왔을 때 형님과 시모의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형님이 불임이라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시모에게 엄청나게 시달렸다는 말을 결혼 이후 알게 됐었고 저도 시댁에서 시모와 한바탕 난리가 났을 때 얼굴 한번 보고 처음 보는 자리라 정말 많이 놀랐었죠.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상태에서 동서가 뱉은 한마디는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게 되었고
저는 동서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형님은 동서의 말에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접시에 담겨있던 샥스핀 음식을 동서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던져버렸어요. 시모는 형님의 돌발 행동에 경악을 했고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면서 동서의 몸을 닦아주었네요. 아, 진짜 정말 어이가 없네. 이런 걸로 지금 나를 부른 거야? 너는 나를 뭘로 보고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건데? 당신도 참 사람 보는 눈 없네. 돈만 보고 이딴 쓰레기를 집안에 들였어? 좋은 관계로 풀어가고 싶어서 잠깐 얼굴 보자고 사람 살살 달래서 나오게 만들더니 정작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네? 별 거지 같은 게 사람 알기를 참 우습게 하는구만. 내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고 무시하는 거야? 네가 싸질러 놓은 아이를 왜 나보고 입양을 하라는 건데? 완전 이거 쓰레기네. 동서, 방금 한 말 정말 사실이야? 아니 어떻게 이런 중요한 문제를 숨기고 서방님과 결혼을 할 수가 있어? 이런 건 확실하게 정리하고 들어왔어야지. 아, 지금 못들 하는 거야? 내가 그냥 입양해달라고 했어? 앞으로 뒤에서 서운하지 않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겠다잖아. 그래서 입양해달라는 건데 뭐가 문제야? 어머님도 나한테 애가 있는 거 아무 상관없다고 하셨어. 나만 옆에 있어주면 된다고 했다고. 돈 주겠다잖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긴 하지만 그 아이가 어떤 남자의 아이인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나도 그 아이를 내 손으로 별로 키우고 싶지 않아서 보육원에 맡기긴 했는데 은근히 신경이 쓰이니까 보이는 앞에 두려고 부탁한 거잖아. 입양해주면 돈 준다니까? 사람 시켜서 아이 돌보게 할 수도 있지만 외부인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도 싫고 사람 시키는 게 찝찝해서 이렇게 부탁한 거면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돈 준다잖아. 세상에 돈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 섭섭하지 않게 챙겨주겠다는데 왜 둘 다 거절하는 건데? 어디서 굴러다녔길래 애까지 싸질러 놓고 그거에 따른 책임을 안 지려는 건데 그럴 거면 왜 10달 품어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 벌써 4살이나 됐다며. 그럼 한창 부모의 손길이 필요할 나이인데 눈앞에 엄마가 있는데도 우리 보고 키우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이런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것도 놀랐지만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보육원에 보낸 게 더 큰 충격이다. 어머님한테 보살펴 달라고 하면 되겠네. 괜찮다며. 상관없다고 하셨다면서. 그건 나도 싫다. 내가 왜 애를 봐주니? 나는 막내 며느리한테 용돈 받아가면서 남은 인생 즐겁게 살고만 싶지. 힘든 건 하고 싶지 않다. 세상 정말 하다하다 별짓 다 하시네요. 네가 얼마나 재력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돈으로도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야. 나이만 처먹었지. 완전 골빈년이었구만. 이 사실 아직 그 사람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님도 아직까지 모르고 계시고요. 여기 모여있는 저희들만 알고 있는데 좋게 해결보면 서로 좋은 일 아니에요? 저희 집안에서도 저한테 아이가 있다는 거 전혀 알지 못해요. 해외여행 간다고 거짓말하고 출산할 때까지 잠석해 있었어요. 아이를 지을 수도 있었지만 그건 또 제 양심에 허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낳아주기만 하고 알아서 살라고 보육원에 보냈는데 이게 계속 눈에 밟히는 거 있죠? 그렇다고 또 키우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런 복잡한 감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건 형님들 중에서 내 아이를 입양해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이렇게 부른 건데 우리 좋게 해결 보자고요. 가족이라는 게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정식적으로 아이를 낳아 떳떳하게 키우고 싶지? 그 아이를 제 손으로 데려와 눈치 보면서 키우고 싶지 않아요. 동서는 인간 쓰레기에 엄청난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는 모습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본 첫째 형님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형님은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동서는 아이를 물건처럼 생각하는 모습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것 같았죠. 형님은 이 문제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모가 좋게 얘기하자고 붙잡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동서는 끝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저에게 좋은 기회 놓치지 말라고 아이의 입양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라는 말에 제 앞에 있는 짜장면을 들어 동서의 얼굴을 향해 내리꽂아 버렸습니다. 본인 자식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 한마디 한 뒤에 식당을 나가려 했는데 시모가 동서의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아냐며 제 뺨에 손을 올렸어요. 처음으로 시모에게 얼굴을 맞게 된 저는 이성을 잃어버려 똑같이 세차게 손을 올리고 상의에 올려져 있던 음식들을 시모의 얼굴을 향해 냅다 던져버리고 안주머니에 있던 내 명함을 두 사람 앞에 던져버린 뒤 식당을 뛰쳐나왔습니다. 이번에 남편과 함께 또 다른 사업을 하나 하게 됐는데 무인 세탁소를 차리게 되었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잘 돼서 몇 군데 추가적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식당 근처에도 코인 세탁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세탁이나 하라고 명함을 던져 주었던 거였죠. 그리고 이런 심각한 문제를 숨기고 결혼을 진행했던 동서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던 시모의 행동을 형님과 함께 전부 다 알리게 되었고 시동생과 시부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건 다 용서해도 누군지 모를 자식이 있었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시동생과 시부는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그리고 동서의 집안에서도 이 문제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동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빼앗아 버렸네요. 동서가 운영하고 있던 음식점들은 전부 다 동서네 부모님께서 자리를 내어준 것뿐이지 동서의 것이 아니었어요. 동서네 부모님께서 동서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숨긴 시모 또한 조용히 넘어가지 못했어요. 시부는 당신 막내 아들의 인생을 망쳤다고 얼굴을 붉히며 시모와 싸우게 되었고 시동생은 동서와 이혼의 문턱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시부에게 받을 땐 좋았으면서 며느리가 다른 남자의 아이가 있다는 건 또 받아들이기 싫냐면서 대판 싸운 뒤 별거 중에 있어요. 동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력을 부모한테 전부 빼앗긴 뒤 그제야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동생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시동생은 그런 동서를 받아주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잠깐 모습을 드러냈던 형님은 이런 집안과 연 끊은 게 정말 다행이라면서 앞으론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고 다시 본래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 부부도 시댁과의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한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풍비박산 난 것도 있지만 시댁 가족들의 정신머리도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저런 집안에 남편이 정상이라는 것도 정말 신기합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테고 평생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최근에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을 겪게 돼서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의 상황을 여러분들께 풀어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어떻게 처신을 하면 좋을지 조언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남편과 저는 해외에서 근무를 하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겪게 되는 외로움을 서로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지를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 같은 경우 결혼하고 나서 더 이상 해외에서 근무할 필요가 없었지만 남편은 3년 동안 더 체류를 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었죠.
3년 이후로는 남편도 더 이상 해외로 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참고 넘어가기로 했었어요. 분명 짧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걸로 마음의 위안을 삼았었죠. 그리고 저 혼자 한국에서 지내는 생활은 상당히 힘들었었어요. 신혼집에 홀로 남겨져 있는 건 저를 너무 지치게 만들었었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면 될수록 제 삶이 너무 외롭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신혼집을 놔두고 부모님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네요. 그래도 혹시 몰라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신혼집에 들어와 청소도 하고 집안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면서 관리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야근을 하게 되는 일이 생겨 친정집이 아닌 신혼집으로 향했고 피곤한 몸을 이끌며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5 신우들과 시모가 저희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고 바닥에는 술병들이 굴러다닐 정도로 상당히 취한 상태로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네요. 저희 집에는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연락 한 통 없이 언제부터 오셨던 거죠? 어머님은 술을 안 드셨으니까 설명해 주세요. 내 아들 집에 잠시 놀러 온 것뿐인데 굳이 설명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니? 오늘은 시간도 늦었으니 우리도 슬슬 일어날까 생각 중이다. 너희가 결혼하고 제대로 된 신혼생활도 없이 떨어져 살아서 어떻게 지내고 있나 궁금해서 와봤는데 설마 이 일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리고 집안꼴이 이게 뭐니? 도대체 며칠 만에 집에 온 거야? 웬만하면 창문은 조금씩 열어놔야 군내가 안 나지. 아까 현관문 열자마자 집안에 탁한 공기가 얼마나 불쾌했는지 알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이 집에서 지내는 게 오히려 우울해서 당분간 저희 부모님 집에서 지내기로 설명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정리하시고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허락 없이 침입하신 건 명백히 주거 침입에 해당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갈 테니 저희 집에서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어머, 새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간다고요? 우리 오빠 집에 왔는데 저희가 왜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죠? 주거 침입했으니 저희 엄마랑 우리 동생들 전부 다 콩밥 먹이시게요? 저 솔직히 조용히 가려 했는데 새언니가 저희 식구들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자고 가야 할 것 같아요. 한 식구가 된 마당에 저희를 이런 식으로 매몰차게 쫓아내려 하시는 건 정말 너무한 것 같은데요? 제 말이 틀렸나요? 첫째 신우가 한마디 하는 순간 밑에 아래 신우들도 똑같이 분위기를 몰아가기 시작하더니 안방에 들어가 이불을 꺼내서 바닥에 깔곤 그 자리에 그냥 누워버렸습니다. 시모는 조용히 일어나시더니 몸이 좋지 않다며 안방으로 들어가신 뒤 방문을 닫으셨어요.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상황들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자리 깔고 누워버린 신우들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네요. 저도 남편과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우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해 일단 주위에 널브러져 있는 술병들과 음식들을 치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5 신우는 술에 취해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버렸고 시모도 아무 말 없이 잠이 들어 버렸네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정말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집안을 대충 정리한 뒤에 한 공간에 있는 것도 불편하고
쓸데없는 말 듣고 싶지 않아 친정집으로 가려는데 둘째 신우가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새언니, 지금 어디 가시려는 거예요? 설마 지금 친정 가시려는 건 아니시죠? 저희 이대로 놔두고 갈 건 아니죠? 저 오늘 야근하고 들어오자마자 아직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내일도 새벽같이 나가야 하는데 저도 쉴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잖아요. 어머님이랑 집에 있겠다면서요. 그럼 차라리 제가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냥 대충 씻고 같이 누워서 자면 되는 거지. 뭐가 불편하다고 그래요? 우리 이제 한 식구 아닌가? 그리고 내일 아침은 어떻게 하려고요? 저희 술 엄청 많이 마신 거 아시면서 그냥 가시려 했던 건 아니시죠? 그래도 저희 엄마 아침은 차려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갑자기 찾아온 만큼 준비도 되어 있지 않으니 냉장고에 있는 거 대충 해서 아침상은 봐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왕 아침상 차려주시는 거 저희 해장할 수 있는 것도 준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보고 아침상까지 봐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아가씨 정말 너무하네요.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와 난장판으로 만든 것도 그냥 넘어갔는데 아침상까지 봐달라고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려고요? 그냥 가겠다는 건가요? 이제야 본 성격이 나오시네. 저희 엄마가 안방에서 누워있는 것도 짜증이 나고 저희도 거실이랑 작은 방 차지해서 쉴 공간이 없으니 친정에 가서 자려는데 아침상까지 봐달라고 해서 화가 엄청 올라오셨어요? 그렇다고 안방에 저희 엄마 있는데 말을 꼭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술 취한 사람이랑 무슨 대화를 더 하겠어요. 쉬다 가세요. 저는 더 이상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신우들이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현관문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이 돼서야 친정집에 도착해 몇 시간 눈을 붙일 수 있었네요. 시댁 식구들 때문에 컨디션 조절도 되지 않아 아침부터 온몸은 천근만근이었고 하루 종일 피곤에 쩔어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네요. 다행히도 그날은 야근이 없어서 친정집이 아닌 저희 집에 들어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온갖 쓰레기와 집안의 물건들이 전부 다 밖으로 쏟아져 나와 있었어요. 여기저기 방 구석구석 전부 다 뒤집어 놓은 걸 보니 전날에 제가 그냥 친정집으로 돌아갔던 걸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뒤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날 화가 정말 많이 끌어올랐지만 꾹 참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곧바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놓은 뒤 집안 대청소를 하게 되었네요. 마음 같아서는 남편한테 바로 전화를 걸어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고발하고 싶었지만 해외에서 근무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이런 일로 남편까지 지장받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갔었습니다. 한참 동안 집안을 정리하고 겨우 제 시간을 가지려 잠시 소파에 앉았는데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워낙 늦은 저녁 시간이라 인터폰으로 밖의 상황을 살펴본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5 신우들과 시모가 저희 집 앞에 있었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바꿔놨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었죠.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자 제가 집에 들어온 걸 알고 있는지 빨리 문을 열라고 첫째 신우가 소리를 지르면서 현관문을 쉬지 않고 걷어찼지만 절대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집 정리도 이제 막 끝이 났는데 또다시 신우들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 걸 두 눈으로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문을 열지 않고 있었는데 하필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놓지 않고 벨소리로 해놔서 막내 신우가 저한테 전화를 하자마자 방 안에는 핸드폰 벨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결국 제가 집안에서 문을 열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걸 시댁 식구들에게 알린 셈이었죠. 첫째 신우는 집안에 제가 있다는 걸 더 확신하게 되자 더욱더 난리를 치면서 빨리 문을 열라고 개념 없이 막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네요.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었고 문을 열자마자 시댁 식구들은 저를 밀치며 거실에 자리를 잡은 뒤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는 듯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지금 이게 뭐 하시는 짓이죠? 왜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신 거예요? 이런다고 저희가 못 들어올 거라 생각했어요? 전날에도 분명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오는 건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을 텐데요. 저희가 남이에요? 엄마, 지금 새언니가 저희 보고 남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아들이랑 결혼했다고 그걸로 끝난 거니?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진 않았겠지. 그럼 지금 어머님이랑 아가씨들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건가요? 조금의 배려도 없이 저희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모자라 현관문 안 열어준다고 있는 힘껏 현관문을 걷어차는 행동들이 가족이라고 느끼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막 나가시는 거예요? 가족으로서 대우를 받으시려면 그만한 행동을 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니? 불임 주제에 입만 살아서는 결혼 허락해 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아, 맞다. 새언니 불임이었지. 예전에 교통사고 당해서 애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다면서? 우리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대를 이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알아? 그런데 뭐가 잘났다고 시애미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야? 지금 배고프니까 당장 저녁상부터 내오도록 해라. 시모의 한마디에 잠시 동안 잊고 있었던 과거의 아픈 기억이 떠올라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이런 식으로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상처를 줄 거라곤 예상하지 못해서 그런지 서러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20살의 나이 때 교통사고를 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심각한 자궁 손상으로 적출을 해야만 하는 일이 발생이 되고 말았었죠.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꽤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결혼을 허락해 주신 부분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저에게 상처를 주실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남편이 없어서 그런지 저를 대하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고 애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것 때문에 저에 대한 증오가 상당했었네요. 그래도 제가 잘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를 대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더는 좋아질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남편이 오기 전에는 시댁 식구들과 엮이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 저는 시댁 식구들을 집 밖으로 내쫓아 버리기 위해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화를 내기 시작하자 신우들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곤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무시하면서 집안을 또다시 난장판으로 만들며 배고프다고 서둘러 저녁상을 차려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남편에게 전화를 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었는지 당장 전화를 끊으라며 당황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곧바로 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들릴 수 있도록 스피커로 전환을 시킨 뒤에 남편과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남편의 말 한마디면 곧바로 꼬리를 내리기 때문에 경직된 몸으로 제 입만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신우들과 시모가 저를 대했던 행동들을 남편에게 전부 이르는 순간 집안은 난장판이 될 거라는 걸 다들 잘 알고 있었죠. 저는 남편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기 시작하면서 신우들과 시모에게 손짓으로 당장 밖으로 나가라고 신호를 주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꼬리를 내린 채 하나둘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네요. 인터폰을 보니 현관문 앞에서 제가 통화하는 걸 엿들으며 통화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길래 한참 동안 남편과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시차가 어느 정도 있어서 남편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시댁 식구들과 몸싸움하면서 밖으로 내쫓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일 현명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한참 동안 통화를 한 뒤에 전화를 끊었고 잠시 뒤 시모에게 바로 이어서 전화가 오게 되었네요. 그래서 저도 참고 있던 감정을 폭발시키고 말았어요. 너 지금 내 아들 믿고 설치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내 아들 이용해 먹으면 그땐 나도 포고만이지 않을 거다. 저는 그이랑 결혼했을 때 어머님 집안의 딸처럼 행동하려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하시면 좋아질 게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어머님 가족들과 인연 끊을 거예요. 차라리 그이 올 때까지 얼굴 안 보면서 지내는 게 서로한테 상처를 덜 줄 것 같네요. 제가 왜 피해를 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니 그때까지 저희 연락하지 말고 지내면 좋겠어요. 시모는 제가 얼굴 보고 싶지 않다는 말에 화가 많이 나신 듯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를 치셨지만 저는 상대하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날 이후 2번 다시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친정집에서만 지내며 시댁 식구들과 연락 한 통 주고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니 저와 시댁 식구들의 골은 점점 깊어져만 갔고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게 되었네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어떤 상황인지 전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을 껄끄러워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한국으로 귀국하면 차라리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시댁 식구들과 한번 틀어지게 되면 관계 회복은 어려울 거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도 부모님과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모든 일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면 그때는 제가 받았던 안 좋은 일들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고 따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연락도 안 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첫째 신우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어떤 이유에서라도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아 무시하고 있었는데 제가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자 첫째 신우가 문자 한 통을 보내왔고 문자를 확인한 순간 어쩔 수 없이 병원을 들려야만 하는 안 좋은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시모의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콩팥에 문제가 생기셨는지 병원에 입원 중이시라며 병문안을 와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도 입원을 하셨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병원을 가야만 했고 병실 문을 열자마자 시모와 시누이들의 시선을 한 번에 받고 있었네요.
그동안 연락 한 통 받지 않더니만 저희 엄마가 쓰러지셨다는 말에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오신 걸 보면 어떤 상태인지 많이 궁금하셨나 봐요. 병원에서 엄마 콩팥에 문제가 생겼대요.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 투석을 받으면서 이식자를 기다려야 하는데 대기자 등록 작성하면서 물어보니까 평균 7년 정도 대기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고민이에요. 가족이면 바로 이식이 가능하다던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내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았을 텐데 뭐하러 온 거야? 내 숨이 언제 끊어지나 구경하러 왔니?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거라.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솔직히 지금까지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전부 다 어머님이랑 아가씨들이 그동안 저를 함부로 대하셨지. 저는 단 한 번도 어머님한테 안 좋은 모습 보여드린 적 없었어요. 그러니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지내실 거예요? 이런다고 좋아질 것 하나 없어요. 그이가 이제 돌아올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 이런 관계 유지하면 나중에 좋은 소리 듣겠어요? 제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러시는 건가요? 내 아들이 너랑 결혼하겠다고 난리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애도 못 가지는 하자 있는 몸뚱이가 뭐가 잘났다고 고개 쳐들면서 시애미한테 대들고 있는 거야?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이제 내 앞에서 썩 사라지거라. 새언니가 우리 엄마한테 사랑받으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어차피 애도 못 가지는데 콩팥 하나 정도는 떼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야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 당연히 이식 수술이 꺼려진다 하지만 새언니는 이미 우리 오빠랑 결혼했잖아요. 그럼 한 가족이 된 건데 당연히 이식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솔직히 저희 엄마가 자식한테 기증받고 싶겠어요? 그래도 새언니 콩팥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 생각은 어때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우리야 마음 같아서는 엄마한테 바로 기증해 드리고 싶지만 아직 우리 5달 결혼도 못했는데 몸에 문제가 생겨서 결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나쁘지 않은 것 같네. 그래, 말 나온 김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세아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시애미를 위해서 콩팥 하나 떼어줄 수 있겠니? 그렇게 해준다면 앞으로 내가 너를 딸로 생각하며 옆에 끼고 살도록 하마.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저보고 어머님한테 콩팥 하나 기증하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니까 받아도 상관없다는 말인가요? 저희 부모님 생각은 안 하시나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제가 여기 잘못 온 것 같네요. 저도 엄마 뱃속에서 10달 품어 세상 밖으로 나온 귀한 자식입니다. 어머님 딸들이 5이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골라서 콩팥 받으시면 되겠네요. 제가 봤을 때 아가씨들 전부 결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몇 분은 결혼 못할 것 같은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의 자식 콩팥은 아무렇지 않게 받으려 하면서 자기 딸들의 콩팥은 받고 싶지 않아 하는 시모와 신우들이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순번이 돌아올 때까지 투석받으면서 지내는 게 속 편할 것 같다고 한 소리 한 후에 멀쩡한 것 같아서 그만 가보겠다며 병실에서 나가려는 순간 첫째 신우가 이런 저의 행동에 화가 많이 올라왔는지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으며 패대기를 치고 말았네요. 그렇게 되자 신우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저를 짓밟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병원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이 말려준 덕분에 저는 몸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신우는 제 얼굴에다 침을 뱉어대며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나머지 신우들 또한 저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려 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일단 피하는 게 더는 다치지 않을 거라 생각해 병원에서 빠져나왔고, 너덜거린 상태로 신혼집에 들어가 결국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부 다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다 설명하기 시작하자 침착하게 듣고 있던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더 이상 시댁과 엮이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그리고 저는 신우들에게 짓밟히면서 상처가 나버린 몸 여기저기를 전부 증거물로 남겨두었고, 그날 이후 시댁과는 2번 다시 엮이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막내 신우에게 전화가 왔어요. 당연히 받지 않았는데 막내 신우가 저에게 쉬지 않고 문자를 보내길래 확인을 해보니 남편이 지금 시댁에 와서 난리를 치고 있다며 서둘러 말려달라고 충격적인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급하게 시댁으로 향했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끔찍했었네요. 5 신우들은 전부 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손이 발이 되도록 저에게 빌고 있었어요. 너희들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나 없는 동안 이 사람 잘 챙겨주라고 얘기했었지? 그런데 이거 뭐야? 술 먹고 난리친 음성 녹음에 내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현관 비밀번호 바꾸니까 문을 열라고 난리를 쳐? 이 사람이 나한테 보낸 음성이랑 영상들 속에 담겨있던 너희들 모습 보고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그런데 어머니 콩팥에 문제가 생겼다고 이 사람한테 장기 이식해달라고 했었다며? 싫다고 하니까 병원에서 짓밟고 얼굴에 침까지 뱉어? 너희들이 그러고도 인간 대접을 받길 원하는 거야? 나는 오늘 일을 절대 잊지 않을 거고 용서하지 않을 줄 알아? 이제 그만해라. 내가 몸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면서 지금 엄마 앞에서 난리를 치고 싶은 거야? 엄마 투석받은 상태인 거 몰라? 엄마가 제일 나쁜 거 알아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을 하셔야지. 꼭 이런 식으로 이 사람한테 상처를 주셨어야 했어요? 아기 가질 수 없는 몸이 뭐 어때서요? 저희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어머니한테 제일 큰 실망을 했어요. 내가 오늘 회사 퇴사하고 여기까지 날라온 건 이 시간 이후로 2번 다시 어머니와 너희들 얼굴을 안 보고 살려고 온 거니까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어?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났다간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오빠,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차라리 새언니가 우리 얼굴에 침을 뱉으라고 그래. 내가 왜 그런 쓰레기 같은 행동을 시켜야 하는데? 너희들처럼 똑같은 사람 만들고 싶지 않다. 이걸로 끝내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남편은 제가 그동안 보관하고 있던 증거물들과 병원에서 당했던 일들로 법적인 처벌을 내리겠다며 전부 다 구속시킨다고 화를 내기 시작하자 신우들은 남편의 다리를 붙잡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머리를 자를 건지 법적인 처벌을 받을 건지 선택하라고 결정권을 주었고 결국 신우들은 머리카락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손에 들고 있던 가위로 신우들의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버렸어요. 몇 번이고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남편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몬은 남편의 손을 잡고 뜯어 말렸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어요. 남편은 5 신우들의 머리를 전부 다 남자처럼 짧게 잘라버렸고 그날 이후 2번 다시 시댁 식구들과 만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가족들 때문에 상처받은 점에 대해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서둘러 이사 계획까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3년간 해외 근무를 마쳐야 했던 남편이 중간에 퇴사를 결정한 건 시댁 식구들의 인간 이하의 행동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내린 결정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 회사에서 아까운 인재라며 국내로 다시 발령을 해줬고 정상적으로 회사에서 다시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렇게 저희 부부가 잘 지내고 있던 도중 시모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소식을 계속해서 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식자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서둘러 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신우들은 전부 다 이식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몇 번이나 문자가 왔지만 아무런 답도 해주지 않고 있네요. 남편은 더 이상 시댁 집안의 식구가 아니라면서 저한테 했던 행동들만 생각하면 피가 끓어오른다고 2번 다시 얼굴 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가족이 내린 결정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모는 이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저는 시댁 식구들 얼굴 보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네요. 인연을 끊었다곤 하지만 가족이라는 끈을 끊어낸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현명한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